자, 여러분,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으로 옵니다. 잠시 대기. 이러면 되겠다. 자, 봅시다. 스타트를 해줘야죠. 여러분, 느닷없이 들어간다고 정신 차리고 헤매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이 책의 구성이 일단 기본량이라는 값을 배웠죠. 단위는 이걸 쓸 거고요. 그 다음 응용 단위로 이런 걸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할 때는 이러한 어린 값을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앞단에서 배웠죠. 그리고 뭐 배웠어요? 빅뱅 배웠죠. 빅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수소랑 헬륨, 그죠? 그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 바로 뒷단원이 그거보다 더 많은 원소들, 너희들 주기율표 봤잖아. 110여 종. 이것들이 별들의 내부에서 혹은 초신성이 폭파 시에 갑자기 생긴 것들이다라는 걸 배우는 게 앞단원의 얘기고요. 그것들이 주기율표 있는 애들이 이제 결합을 할 거야. 그걸 화학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질을 만들어낼 거고. 그럼 지금 이 장은 뭡니까? 그 물질들이 현재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들은 더 큰 물질들을 만들어서 집합체로 존재하고, 그게 유기체고 무기체고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 있죠. 이것도 물질들의 집합체 아니야. 우리가 밟고 있는 것이 무슨 권이라고 그래요? 직권이죠. 어떤 보상권, 거주권이, 그건 권리고, 그건 법적에서 따지고, 직권이고 하늘의 공기는 무슨 권이에요? 대기권. 그렇죠. 기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기부업 해보면, 어우! 뭐 이럴 거죠. 그래서 안 할 겁니다. 해버렸어요. 무슨 업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수권이 있죠, 수권. 그죠? 그 다음에 생물권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명들 자체가 생물권. 그 다음에 저 밖에 외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 지구상의 바깥쪽을.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지각을 이룬다 이거죠, 물질들이. 근데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무엇이고, 그 물질이 결합이 끊어지면 원소로 바뀌잖아요. 구성 원소는 무엇인가를 살펴서 이제 그것들이 어떠한 규칙성으로 이 직권과 수권과 기권과 생물권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직접.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셨죠? 자, 먼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래요. 뜬 거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특징을 볼 거고, 생명체. 뭐 인간도 좋고요. 식물도 좋고요. 얘들의 특징을 배울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의 물질이 무엇이 있는지 볼 거라는 거예요.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일단 여러분, 지각과 생명체는 공통적 원소도 있지만 차이가 나는 원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다 세세하게 볼 건 아니고 주된 원소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주된 원소. 그래서 1, 2, 3등 정도는 외워놓으세요. 알았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도 소용없어. 1, 2, 3등만 기억하자. 우리 그래서 동메달까지는 기억해 주잖아. 그죠?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주요 원소의 차이가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우리는 구성 원소의 차이를 볼 거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가 아니에요. 분석한 거야. 봤더니 지각엔 누가 많더라? 철하고 산소가 많더라. 철하고 산소가 많더라. 이건 여러분
지각만 갖고 그렇죠. 지구 전체로 보면 철하고 니켈이 제일 많아요. 알았어요? 우리 지각에는 철, 산소, 그런데 이거 말고 규소도 많아요. 지각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철과 산소, 지각이 아니라 지구. 지구 시스템 안에는 철과 산소가 많은데 산소는요, 지각에도 많고 기권에도 많고. 알았습니까? 왜 그러냐? 얘가 반응성이 상당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알칼리 금속과 반응해서 검은색 광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산화물이라고 하거든. 땅 속에 있는 금속들의 대부분이 다 산화물이야. 알루미늄도 보크사이트라는 산화물이지, 철도 철광석이라는 산화물이야. 물론 반응성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상태의 금속으로 존재하는 애가 있어요. 희귀할까요? 흔할까요? 희귀하겠지. 그래서 귀한 금속, 그게 금이에요. 금이나 은은 그 자체로 촉출이 돼요. 산소랑 반응 안 해서. 그래서 신라 시대 때 금관은 지금도 있죠, 박물관에. 근데 할아버지가 작년에 썼던 낫은 녹슬어서 지금 없어요. 그런 거죠. 누구랑? 산소랑 반응해서. 그럼 지각에는 누가 또 많은가 봤다. 지각에는. 봤더니 일단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소가 있다는 거. 일단 우리가 소로 끝나잖아요. 비금속 이러지 마시고. 왜? 규소는 비금속이 아닙니다. 중금속이에요. 소로 끝나면 금속은 아니구나. 이 정도? 금속은 아니구나.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생명체 있죠? 살아있는 동물, 식물을 말해요. 동물이나 식물을 말하거든요. 물론 동물과 식물만 따지면 안 되죠. 세균도 따져야 돼요. 바이러스까지는 가지 맙시다. 걔는 생물은 아니니까. 원색 생물, 진핵 생물, 원생동, 별로 다 있습니다. 다세포, 생물. 자, 생명체에서는 역시 산소가 제일 많더라는 거야. 그리고 유기체니까 누가 있느냐 봤더니 탄소. 여러분 일단 1등, 2등은 봤네요. 3등만 챙겨주세요. 알겠죠? 근데 1등, 2등만 알아도 거의 다 풉니다, 문제는. 자, 그러면 여기서 니들이 느낀 게 뭐예요? 이 중에 제일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가 누군 거 봤어요? 산소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지각과 생명체, 요들 둘 중에 산소가 제일 많잖아? 근데 여기에는 3대장이 있어요. 봐봐요. 이게 누구라고요? 산소. 그렇죠. 이건 누구라고요? 탄소. 이건 누굴까요? 그렇죠. 이 세 개는 참 결합을 잘해요. 얘는 특히 탄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온은 되도록 안 되거든요. 얘는 14족이면 나름 옥텟 규칙의 정 가운데 있는 애예요. 옥텟 규칙에서 18족 다음으로 제일 안정한 애가 누구냐면 이 탄소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한 물질들을 우리는 화학 파트에서 유기물이라고 해요, 걔를. 근데 그 밑에가 누구도 있냐? 규소도 있거든요. 규산염이라고 해요. 땅속에 광물 중에 제일 많은. 중심은 누구야? 14족이에요. 그 정도로 결합 참 잘하고요. 탄소는 말할 것도 없죠. 이온도 잘 되지만 공유결합도 잘하거든요. 수소 또한 그렇습니다. 수소는 어디든 가서 달라붙어요. 여러분 몸의 70%가 누구예요? 그렇죠. H2O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디든 가서 붙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산소, 수소, 탄소 거기에 하나만 더 넣어준다면 누구까지? 실리콘, 규소까지. 이 얘들은 다른 원소랑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다 뭐예요? 비금속이거든. 그지? 얘들이 모두 비금속인데 비금속은 무슨 결합을 할 수 있냐면 아직 결합을 안 배운 친구들은 알아두세요. 비금속이 하는 공유결합이 있고요.
이온 결합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규소는 이온 결합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서도 합니다. 얘도 이온 결합 거의 안 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 공유결합이 이온 결합을 아주 손쉽게 잘 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공통으로 들어있더라. 그래서 얘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자, 이걸 통해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들 원소의 기원은 뭐예요? 수소는 알지, 니들. 무엇이 폭발할 때? 그렇지. 그리고 사실 수소나 헬륨까지 이해가겠지만 그 외의 원소들은 뭐냐는 거야. 얘 빼고 그 외의 원소들은 다 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생겨. 너희들이 별의 진화를 아직 안 배웠지만 별이 진화되면서 산소 정도까지 만들어지니까 철까지 만들어지거든. 별의 내부에서 다시 말하면 핵융합이거든. 그거 핵융합을 통해서 26번 철까지 만들어져. 이렇게 26번 철까지. 그럼 철보다 무거워. 니켈이나 코발트 그런 거, 구리나 뭐 아연, 심지어 금, 우라늄, 그죠? 이런 애들은 요때 만들어져. 초신성 폭발 시 철보다 어떤 원소? 무거운 원소가 생성돼. 이 정도의 폭발은 있어줘야 되는 거야. 초신성이 뭐냐? 우리 지구로 따지면 태양이 떠 있잖아. 낮에도 보이는 별이야. 그 초신성 폭발이 얼마나 세면 낮에도 보여. 실제로 그 조선실록에 적혀 있어. 태양이 2개 떴다고. 근데 그 동일한 시기에 그 북유럽 쪽에서도 그 기록이 있어. 그거를 초신성을 발견한 사람 이름이 티코 브라예요. 티코 브라. 그 사람은 별 지식도 없는데 관측을 좋아해가지고 왕한테 엄청난 보상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소들의 기원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물질들이 각각의 차이가 나는 까닭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비율의 차이더라는 거야. 자, 봐봐. 이 비율의 차이. 먼저 지각 같은 경우는 어떤 원소가 제일 많느냐 보니까 누가 많아? 지각에는. 외우라 했잖아.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누구라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속이다. 요렇게. 얘 정도 외워두면 철이거든. 그 다음에 칼슘, 칼륨. 아, 나트륨이구나.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요까지만. 비금속. 여기부터는 쭉 누구라고? 금속. 땅 속에 어떤 금속이 제일 많다? 알루미늄. 맞아. 알루미늄이 제일 많아. 근데 인간은 뭐부터 쓰기 시작했어? 금부터 쓰기 시작했거든. 금을 제일 먼저 갖고 놀았어. 왜? 반응성이 없어서 산소랑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부식을 안 된다는 거야. 금은. 은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쪽 다 아라비아 반도까지 다 점령했잖아. 그 사람이. 그 왕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한테는 금관, 금 나이프, 금 포크, 금 접시를 주고 자기는 알루미늄 왕관 썼어. 왜? 그만큼 귀했다는 얘기야. 땅 속에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얘로 존재하거든요. 땅속에. 이걸 보크사이트라고 해. 철은 어떻게 존재한다고? 철은 이렇게 돼. 칼슘은 이렇게 존재. 다 화합물로 존재한다고. 왜? 반응성이 너무 커서. 금은 그냥 AU, 금의 형태로. 그래서 거기 순서 보면 이렇게 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이렇게 여기까지 외우면 똘똘한 거죠. 알겠어요? 일반 이렇게 외워요. 오시알패 카나칼마. 패가 철이에요, 철. 오시알패 카나칼마. 이렇게 외운다고요. 해보세요. 오시알페 카나 칼마. 잘하셨어요. 빠르게요. 오시알페 더 빠르게요. 오시알페 카나 칼마. 3배속. 오시알페 카나 칼마. 빙고! 50 끝에 씹혔어요.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자, 생명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저기 쓰여있는 대로요. 산소가 제일 많아요.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누군가 봐요? 탄소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수소예요. 그 다음에 질소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얘가 O고, 얘가 C고, 얘가 H거든요. CHO, 탄수화물. CHO, 지방. CHON, 단백질. 생명체들이 다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친구가 그러대? 쌤, 식물은 단백질 없잖아요. 비건, 그죠? 베지테리언. 여러분, 식물만 처먹는 우리 소는 근육덩어리입니다. 식물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가장 집약된 식물이 콩이고요. 식물성 단백질. 단백질이 없으면 어떻게 세포 분열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에도 단백질은 있다. 종류가 다른 단백질이죠. 또 헷갈려요? 고기의 단백질 구분하잖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구분하죠. 네. 하다못해 생선도 어때요? 구분합니다. 이게 생선인지 육고기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단백질의 맛의 차이예요. 그죠? 그렇다고 자기 팔뚝 뜯어보고 그러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식물만 먹고 살아도 단백질이 예,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스님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들 막, 스님 중에서 배 나오신 분 얼마? 좀 조사를 해봐야 아, 종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리고선 이제 뒤쪽에 금속들이 출현해요. 칼슘, 뭐 이런 것들. 우리 몸속에 왜 칼슘이 왜 있나요? 이런 것들. 여러분, 칼슘이요. 뼈 속에 들어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혈액 응고에도 관여하고 상당해요, 칼슘은. 알겠습니까? 참 열일하시는 분이에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 지각에 있는 구성물질을 보시잖아요. 암석은 광물로, 광물은 화학결합으로.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실제는 이런 원소들이 뭉쳐서 화학결합을 통해 뭐 만들고 광물을 만들고 광물이 뭉쳐서 뭐를 만들고 암석 이게 여러분들 중딩 과정이에요. 뭐 지구가 선택을 하게 되면 들어가서 배우는데 광물은 그래서 얘들이 제일 많죠. 그래서 무슨 형 광물이 제일 많다? 규산염이냐 기본적인 식이 저렇거든요. SiO2예요. 규산염이냐, 비규산염이냐로 나뉘죠. 알겠어요? 한 70%잖아요, 규산염이. 그래서 여러분들 모래에 석영이 왜 이렇게 많은데요? 그게 증거예요. 풍화가 돼가지고 만드는 게 모래잖아요. 규산염이 제일 많으니까 그 광물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석으로 되면은 이제 이게 뭐 화산에 폭발이 돼서 화성암, 변성이 돼서 변성암, 퇴적돼서 퇴적암. 뽀뽀한다. 조심해. 아, 남학생입니다. 이것도, 생명체 보세요. 생명체는 우리 몸에
거의 물질로 존재한다면 3대 영양소나,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아니면 핵산, 그 다음에 뭐 물, 이런 것들은, 이것들이 대부분 CHON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적인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뼈를 구성하는 무기질이라든가, 나트륨, 염화이온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뭐, 인이라고 하면 단백질에도 인과 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물질들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각은 규산형 광물이 타이틀이면 얘들은 그냥 탄소화물이에요. 항상 이렇게 화합물인데, 왜 굳이 화합물인데 얘를 붙이냐고요? 이 중심 원소예요, 탄소가. 알겠어요? 탄소는 14족이기 때문에 전자가 몇 개 필요해요? 옥텟 규칙을 하려면. 14족이니까. 몇 개의 전자가 와야 안정한 전자 배치 8개가 되겠죠? 4개. 그래서 4번 공유결합이 가능해요. 제일 잘해요. 질소는 몇 개 있으면 돼요? 5개니까. 3개 더 있으면 되죠? 공유결합을 3번 할 수 있어요. 산소는 16족이야. 몇 번? 2번. 이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작고 결합을 단단하게 잘 할 수 있는 게 탄소가 제일 많다. 알겠어? 그런 거죠. 근데 탄소는 이온화가 잘 안 돼서 이온화 잘 되는 산소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공유결합 중에 짱이다. 자, 결국 여러분들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원소가 변해서, 알겠어요? 지금같이 보이는 대로 원소가 변해서 무슨 결합을 통해서? 화학 결합을 통해서 뭘 만든 거다? 물질을 만든 건데, 그 물질들이 지각과 생명체, 지구를 구성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화학 결합을 이미 2개 배웠잖아.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무슨 결합? 이온 결합과 비금속, 비금속이 만나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무슨 결합이에요? 맞아요. 금속 결합의 특징이 뭐라고 했니? 물질이 되면 대문자 하나에 뭐가 된다? 호돈수 물질이 된다. 이온 결합의 특징은 남녀가 만나니까 뭐야? 화합물이다, 100%. 그래서 공유 결합이 정말 다양해요. 화합물도 있고 원소도 있으니까. 아셨습니까? 자, 그럼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중에 우리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몇 족 원소가 중심 원소로 제일 많이 남는다고? 1족부터 18족 중에 몇 족? 그래요. 딱 중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규소와 탄소에 목숨을 걸면 돼요. 알았습니까?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이걸 보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여기 있는 물질들 이온 결합이 아닌 공유 결합 물질을 많이 보거든요. 물론 이온도 있을 수 있지만, 자, 공유 결합인데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그냥 들어두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원자가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가장 바깥쪽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 원자의 값어치를 이루는 수거든요. 그래서 1부터 7이 우리 원자가 전자수였잖아. 맞지? 그렇다면요, 공유 결합할 수 있는 원자가가 제일 중요해요. 14족은 몇 개일까요? 공유 원자가가? 아까 얘기했잖아. 4개예요. 14족은 4개입니다. 그 중에 14족이 누구 있죠? 탄소하고 규소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중심 원자인 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규산형 광물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중심 원소인 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중심 원자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 4짜리들, 탄소는 이 선 하나가 공유결합 수예요. 탄소 몇 번 해요, 결합? 4번 하죠? 근데 이 공유결합은 이렇게도 해요, 여러분. 이걸 이중결합이라고 해요. 이걸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선만 4개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중결합 몇 번 할 수 있다? 2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가 다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 구조는 탄소 주변에 원자가 몇 개 올 수 있다? 4개 올 수 있다. 이건 몇 개 온다? 3개. 얘는 2개.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규소는 뭐냐? 규소는 얘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밖에 안 배워. 규소는. 알았어? 여기에 산소가 와서 붙을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질소가 있는데 질소는 3이에요. 왜? 얘는 외곽의 전자가 15족이잖아. 그럼 전자 몇 개만 더 있으면 돼? 3개만 더 있어서 공유결합을 3번 하는데,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게 전자가 와서 공유되는 거예요. 이게 공유전자쌍의 숫자거든. 근데 전자쌍이니까 전자 2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전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자 2개가 공유된 건데 그냥 우린 그걸 선 하나로. 그럼 전자쌍이 몇 쌍입니까? 공유전자쌍이 3쌍이죠? 근데 8개가 돼야 되니까 이거 비공유가 있는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이. 우리는 최외곽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만 표시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럼 질소는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몇 개 원자랑 결합할 수 있다? 2개. 그 다음에 얘는 혼자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요. 몇 중 결합입니까? 3중 결합. 이게 최대예요, 공유 결합은. 그 다음에 16쪽에 누가 있죠?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16쪽에. 산소는 16쪽이니까 몇 개가 더 필요해요? 2개. 그래서 산소 원자는요, 1의 옥텟 규칙이 되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 2쌍과 함께. 얘도 표시해주면 좋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산소는 요렇게도 결합할 수 있어. 그래서 생각해봐. 공유결합은 이게 질소라는 물질이거든. 우리는 얘를 질소라고 부르고, 질소 기체라고 부르고, 질소 분자라고 부르는 애가 얘야. 물질. 이걸 물질이라고 그래. 물질.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얘는 꼭 뒤에 써줘야 돼. 질소 원자 이렇게 써줘야 되고. 알았어? 그러면 얘 화학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봐봐. 그러면 왼쪽도 8개잖아. 오른쪽도 8개잖아. 그지? 네. 이게 공유야, 공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전자 배치가. 알았어? 이런 식의 분자 구조인데 1족 수소 있지? 여기서 금속은 빼자. 걔들은 공유결합 안 하니까. 근데 17족도 있단 말이야. 플로린 같은 애들 모두 공유 원자가 1이다. 수소는 하나만 받으면 헬륨 되잖아. 근데 플로린 애들도 뭐해? 최각의 전자가 7개니까 하나만 받으면 8전역에 도달하잖아. 그래서 얘들은 이거밖에 안 돼, 이거. 공유결합 한 번밖에 안 해. 그럼 이제 이 구조식이 나중에 시험 올 거거든, 니들. 이걸 알면 되게 똘똘해지는데, 만약에 자기가 자연계열로 가서 화학을 선택하면 이거 알면 되게 편리해. 얘가 여기 몇 개 들어갈까? 2개 들어갈 수 있어. 여긴 못 들어가. 이중결합 못 하니까. 자, 여기 플로린 몇 개 들어갈까? 그렇지. 여기는. 그렇지. 하나밖에 못 들어가. 여기밖에. 여기 몇 개 들어가? 4개. 여기도? 4개. 여긴? 2개. 여긴? 못 들어가. 여긴? 하나. 이러면 구조식 그릴 수 있어, 니들이. 그리고 볼 수 있고, 금방. 알겠어? 이런 것이 구조식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배우고 뒤에 나와 계속 구조식이. 그래서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암기는 못 하더라도 너네가 써놓고 나중에 본 다음에 이렇게 비교만 해봐. 왜 이 식이 나왔고, 왜 구조식을 이렇게 그렸고, 이건 뭘 원하고. 자, 선 하나는 뭐라고? 이 선 하나는 공유 전자 한 쌍이야. 페어. 응? 페어는 전자 몇 개를 페어라고 하지? 2개를. 그지? 그게 총 4쌍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왜 얘는 3쌍만 있어? 이미 한 쌍이 있어. 비공유. 필요한 전자는 3개일 뿐인 거지, 얘들이. 그지? 그런 식의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걸 중심으로 얘를 볼 거야.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이걸 볼 거예요. 이렇게. 자, 이 표현이 뭐냐면 지각에는 산소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 그지? 근데 단연코 어떤 화합물을 니들이 딱 보잖아? 그러면 이 순서대로 중심 원소가 정해져. 공유결합을 한 번밖에 못하는 애들은 무조건 격가지 원소야. 주위에. 이렇게 2개 이상은 돼야 중심 원소가 될 수 있거든.
니들이 어떤 화학식을 보잖아? 분자를 볼 경우 이렇게 본다. 그럼 니네가 눈으로 보이는 건 딱 하나야. 아래 첨자 작은 게 누구야? A지? 얘가 중심 원자야.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써볼게. 이런 형국이지, 맞지? 근데 뭐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식이 될 수 있잖아? 요거 중심 원자 누구 같아? C, 여기는. 자, 그럼 봐봐. C가 중심 원자야. 그지? C 빼고 원자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면 이거 탈락, 이거 탈락이야. 이건 3개, 4개 있어야 되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산소는 결합을 몇 번밖에 못 해? 2번밖에 못 하잖아. 그럼 이거 해당 사항이 있어, 없어? 그래서 얘가 이거야. 구조식,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탄소는 4쌍 있으니까 옥텟 규칙 만족했잖아. 산소는 2쌍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찍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공유결합 구조식이야. 그러면 얘는 누가 중심 원자 같아? 오! 그러면 왼쪽, 오른쪽 어떤 게 구조식 같아? 왼쪽이지. 플로린 그려주면 되잖아. 이렇게. 이게 구조식이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누가 중심 원자냐? 규소야, 규소. 그래서 거기 보면 규산형 광물이란 말이 있어. 규산형 광물. 사실 이 염이라는 말을 쓰는 건 이온들한테 쓰는 말이거든. 너희들 보면 썰트라고 표현하는잖아. 니들 해석은 뭐냐 이게? 그지? 그런데 화학에서는 이런 걸 이온 결합 물질을 다 썰트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염이라고 불러. 그래서 불용성 염, 이게 앙금이야, 앙금. 침전물. AgCl 그리고 BaCO3, CaCO3 알았냐? 그 천일염 저거예요. 아, 천일염, 암염 이 뜻은 뭐냐면 소금을 칭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천일염은 일반적으로 햇빛으로 만들어낸 갯벌. 그리고 암염은 저기 육지에서 캐낸 핑크 솔트란 말 있죠? 네. 그게 암염이고요. 제일 비싸요. 그런 것들이. 천일염은 아무래도 바닷물을 날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그건 이제 소금을 칭하는 말이고 일반적인 우리 썰트 그런 화학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을 말하거든요. 그럼 규산염 광물이니까 일단 화합물이겠네요. 중심 원자가 누구고? 규소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규소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대요. 원이 몇 개인가요? 3개. 그럼 3주기. 그죠? 네. 제가 외곽의 전자를 이렇게 그렸어요. 몇 쪽? 맞아요. 이렇게. 안쪽 껍질엔 전자가 총 2, 4, 8. 그래서 10개가 있어요. 14번이에요. 14번. 이제 여러분들이 보호 전자 껍질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쓰느냐? 저기 보이는 거같이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그죠? 이건 노트에 심플하게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전자쌍이잖아요. 공간상에서 이 전자쌍이 서로 반발할 거 아니야. 최소의 반발각이 몇 도인가 과학자들이 재봤어요. 그랬더니 109.5래요. 지금 여러분 몇 도로 보여요, 이거? 90도죠. 누가 봐도. 아니, 90도로 보이잖아요. 지금 좌우. 아, 네. 그죠? 근데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규소가, 봐요. 전자쌍 2개는 같은 면에 있고요. 하나는 앞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그럼 하나는 뒤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꼭지점을 잇잖아요. 봐봐요. 이 꼭지점을 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얘를 중심으로 이 점을 이어봅시다. 이렇게. 이어봅시다. 이렇게. 잇고 이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각 면이 정삼각형이에요. 몇 면체예요? 그게 정사면체예요. 그래서 이 결합각이 몇 도라고? 109.5도예요. 입체예요, 입체. 여러분. 그래서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오른쪽에서 결정의 그 구조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결국 얘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본적인 물질의 단위체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규산염은 거기 규산염 삼연체라고 되어 있죠? 요 끝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소가. 알았습니까?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산소들이 결합되어서 알겠습니까? 산소는 여러분 규소랑 결합하잖아. 니네 규소가 만약에 전자를 잃어버리면 몇 개까지 잃어버릴 거 아니야? 4개. 그래서 얘는 진짜 잃는다면 이거야. 근데 산소는 니네 8번 산소인 건 알지? 세트 1이잖아. 네. 그럼 누구 따라가? 10번? 네온. 그럼 몇 개 받아야 돼? 2개. 그러면 자 이제 더하기 잘해봐 얘들아. 얘들이 다 몇 가라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총 몇이야? 마이너스 8. 얘가 몇 가고? 플러스 4지. 합쳐봐. 마이너스 4. 그래서 SiO4는 이거야. 4가 마이너스야. 실제로는. 그럼 이건 다원자 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그럼 누구랑 화학 결합하겠어? 양이온이랑. 그럼 금속 양이온이네. 이런 애들은 금속 양이온과 결합도 할 수 있다고. 알았어? 네. 그런데 봐. 그런데 얘가 저기서 뭐 공유결합도 가능해. 이렇게 결합할 수 있잖아. 이렇게 옆으로. 알아? 산소가 몇 번 공유결합할 수 있어? 2번 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잘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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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에 또 결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계속 번호. 맞아. 이걸 그 다음 장에서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선생님이가 멋있게 이렇게 그려놨죠. 얘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냐면 그대로 봐요. 요거 그대로 또 그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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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면 저 노란색으로 요 산소랑 결합해서 봐봐요. 저 뒤에 이렇게 결합하는 애도 있고 앞으로 빨간색으로 옆으로 쭉 붙어서 또 결합하는 애들도 있고 이 위에도 또 결합할 수 있죠. 여기도 결합할 수 있고요. 이해가요? 그렇게 결합을 쭉 하는 게 바로 구조예요. 구조. 결국 단위체는 누구라는 거야? SiO4예요. 기본적 구조가. 얘를 이 정사면체를 일렬로 쭉 결합을 시키느냐, 쭉 결합한 거 옆에다 또 하나를 쭉 나열하느냐, 아니면 얘를 그냥 육각형 고리 구조를 쭉 판으로 옆으로 피느냐, 아니면 입체로 쌓느냐예요. 알았습니까? 네. 자, 이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게 몇 도라고 얘들아? 100, 9.5도. 정. 삼연체 구조이며 이 정도면 평면 구조는 아니야. 무슨 구조다? 입체. 입체 구조다라는 얘기야. 이게 기본 단위체야, 애들이. 규산형 광물. 땅 속에는 말이야. 이런 애들이 어떻게 존재하냐야. 두 가지 방법이야. 일단 얘가 이온을 떴으니까 이온 결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들끼리 계속 연결되는 공유 결합도 가능해요. 알았죠? 그걸 살펴보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봐요. 결합 규칙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맞죠? 자, 이 결합의 규칙성을 보시면 규산형 광물이 결합을 하는 것이에요. 이온 결합을 한다거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요, 공유 결합을 하든 이온 결합을 하든 무조건 전기적으로 뭐 해야 된다? 중성이어야 돼요. 전기적으로. 뭐라고? 중성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들어 버리려면 그 원자수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복잡한 건 띄고 우리는 요 정도만 알아주십시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고 외우느냐 그냥 외우느냐 차이가 다르죠. 얘들의 결합. 첫 번째 무슨 결합할 수 있고요? 이온결합, 두 번째 무슨 결합할 수 있다? 공유결합,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온 결합하면 덩어리가 되죠. 그런데 공유 결합을 해도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온 결합하든 공유 결합하든 이 두 물질의 공통점. 이온 결합하려면 무조건 누구랑 있어야 돼? 금속, 양이온이 필요해요. 이래야 이온 결합이 가능하니까. 얘의 주체는 얘랑 누구랑 하는 거야? 아까 걔가 얘잖아요. 그죠? 맞아요. 얘랑 결합합니다. 근데 공유 결합은 얘들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얘와 얘가 결합하는 거예요. 쭉. 근데 이온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확히 말하면 이온과 이온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결합 규칙이에요. Si와 O요. 알았어요? Si와 O. 이것들이 계속 삼연체로 결합을 하는 거죠. 전하가 0이 될 때까지요. 알겠습니까? 그럼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산소가 전자가 2가 마이너스 근데 규소랑 결합했더니 마이너스 1가로 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봐봐요. 얘들이 아까 2가 플러스 4가에서 마이너스 4가가 됐잖아요. 그럼 얘들이 다 이렇게 전하를 띄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자가 하나 남는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애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전화가 없어져요. 여기도 다른 애가 들어오는 거죠. 전화가 없어진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남은 애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기 애들은 또 다른 이온의 형상으로 얘가 묵화가 돼요. 전화 결합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면 돼요. 얘들이 왜 이런 결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럼 봅시다. 결합 구조.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 100% 나와요. 100%. 근데 어렵게는 안 나와요. 그림 딱 보고 이거 무슨 어떤 광물이 대표적이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좀 어려운 게 비율이지만 그건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분이 있어요. 구분. 먼저 SiO4 혼자 있는 게 독립형 구조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혼자. 여러분 양 꼭지점에 누구 있어요? 산소 있고 가운데 누구 있어요? 주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가운데 이렇게 빨갛게 칠할게요. 이게 누구예요? 규소입니다. 이거.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네. 독립적으로니까. 그럼 누구랑 결합해야 돼요? 금속 양이온과. 맞아요. 금속 양이온과 결합해야 돼요. 그 무슨 결합하는 애들이다? 이온 결합하는 애들이에요. 얘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랑 소위 말하는 누구? 철이나 마그네슘 이온 같은 애들이랑 결합하는 거죠. 철도 이거나 혹은 3가짜리들. 그 다음 마그네슘은 2가, 이런 애들이랑 결합을 해요, 애들이. 알았어요? 4가 마이너스니까 마그네슘 2개랑 결합하든지 좌우로 위아래로 막 붙어서 결합하든지 전하가 0이 되도록 결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런 이온 결정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들이 있잖아요. 소금 있죠? 힘 줘봐요. 부서져요. 생각해봐요.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또 양이온 위쪽에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규칙적 배열을 하는 애가 외부에서 힘을 딱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약간만 밀려도 반발이 생겨요. 양양, 음음이 만나니까 텅고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얘들은 풍화에 되게 약해요. 알았지? 그럼 결정 마지막에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이런 얘는 외우세요. 얘가 누구예요? 얘. 얘. 감람석, 독. 조심하셔야죠. 알겠어요? 감남세도. 아, 요즘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단사슬 구조라는 애가 있어요. 이건 얘들 자체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단사슬 구조는. 중심엔 누가 있고요? 주소. 이렇게 규소가 쭉 나열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도 위아래는 마이너스 몇 가, 1가짜리, 2가짜리가, 1가짜리들이 쭉 있잖아요. 아직 여유분이 남아있지만, 요 붙어 있는 산소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하가 사라져요.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알겠니? 이게 무슨 구조라고? 단사슬 구조입니다. 이런 애들은 양쪽에 산소를 공유하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결합을 이루어 갑니다. 양쪽 산소를 공유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합도 하지만 뒤집혀서 결합하기도 하고 엇갈려서 결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거 위에서 본 그림이거든요, 저건. 알겠니? 위에서. 이거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있죠. 여기 산소가, 여러분, 얘를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잘 봐요. 얘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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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표현하면 이 세 개가 이거고요. 요 가운데 누구 있어요? 이거 누구예요? 규소죠? 그 위에 노란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본 거니까.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그림으로 많이 놔요. 그럼 결국 얘 그림은 뭐냐? 얘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를 계속 그리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꺾어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어서. 그럼 여기에 규소 있고요. 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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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요 위에도 산소가 있겠죠. 이렇게 산소가 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합한 게 무슨 구조다? 단사슬 구조다.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하나의 사슬 모양으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그죠?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본 단위 배웠죠? 앞에서. 휘.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외워두세요. 어쩔 수 없어요. 외우려면 뭐. 자, 그러면 단사슬이 있으면 무슨 사슬 있겠냐? 복사슬. 복사슬 구조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구조가요, 위에 쭉 있죠? 옆에 쭉 있는 거야. 그럼 위에 구조와 아래 구조가 서로 만나는 거죠. 이거 복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위에서 본 그림으로. 이게 무슨 구조였어, 아까? 단사슬 구조였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지. 밑에 구조, 밑에 애들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만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냐? 요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요렇게 된 것이 이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있는, 봐봐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산소를 공유를 하겠죠. 이렇게 공유가 되겠죠, 산소가. 요 위에는 하나씩 있고, 그 다음 그 안쪽엔 이제 규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니까. 알았니? 그래서 규소가 요 안에 있겠죠. 요 안에 규소가 이렇게 있겠죠. 이게 이 안에 규소가. 그죠? 이렇게 규소가 결합이 되어 있을 거야. 알았어? 이런 결합이 있는데 산소가 3개 정도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고, 현재. 그쵸? 근데 이거를 전하가 0이 되게끔 만들려면 4개가 만나야 돼. 규소 4개가. 알았어? 4개가 만나고 그 결합 구조를 나눠야 돼. 그래서 결합의 비가 조금 달라져. 그건 이따 설명. 지금 복사슬 구조죠?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얘는 이거예요. 여러분, 복각이 뭔지 알아요? 이게 복각이에요. 잘 보세요. 사각 평각이 있다면 복각은요, 지표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올라가는 게, 이게 복각에 내려가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쓸까요? 한포, 탱크, 빵, 빵. 이렇게 내려서 쏴요. 왜? 언덕에 있으면 내려야 돼요. 근데 얼마 못 내려가요. 뒤가 약간 들리거든요. 탱크 표면에서. 근데 대부분은 양사기 없죠. 위로 빵 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복각입니다. 물려가는 게. 사각, 평각 이렇게 얘기하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복각은 여러분 나침판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 복각이요. 저기 적도지방은 거의 일치해요. 지표랑. 근데 이 나침판 N극이잖아. 얘 북극으로 가잖아. 그럼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북극에 딱 가잖아. 나침판이. 봐요. 지구 적도
그다가 극지방으로 가면서 나침반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극으로 가면 완전 이렇게 서요. 얘가. 자극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로. 그럼 남극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남극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N극이 이렇게 서요. 이렇게 다. 오, 바짝 서버려요. N극이. 복각이라고 하지, 이런 거. 복각. 알겠지? 그 다음에 판상구조라는 게 있어요. 얘들은 말 그대로 삥 둘러싼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있어, 얘가 있어. 그럼 여기도 저 옆에 붙어 있는 애들 있죠? 둘이 맞붙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돌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맞붙어요, 맞붙어요. 이런 식으로 삥 둘러싼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이런 애들이 누구냐? 지금 현재 여러분 공유결합만 보고 있는 거거든? 흑은 뭐? 흑판이야, 흑판. 알겠냐? 쌤이 여기 복각, 단위, 복각, 흑판. 내 맘이야. 흑판, 판상구조. 알겠어? 네. 흑판이라고 외워놔. 알겠죠? 그 다음에 망상구조가 있죠? 망상이 뭔지 알죠, 여러분? 복잡한 구조거든요. 망상이라는 건 얽히고 설킨 걸 말해요. 그래서 망상구조는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많은 산소가 결합에 참여한 거예요. 가장 많은 산소가. 입체형으로 사방팔방, 연속적으로. 근데 그게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망상구조는 산소 4개가 각각 서로 3차원적으로, 다시 말해서 입체구조라고 하거든요. 입체구조. 얘들이 3차원 구조라고 그러는데 입체구조라고 해요. 3차원 구조 이렇게 설명하는데 입체구조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로 나뉘어요. 거기 보시면 장석하고 석영 보이죠? 그렇죠? 실제로 오늘 날개글을 보면 장석은 여러분 여기 장석이 있어요. 장석. 장석은 이온 결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SiO4 그죠? 얘들이랑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얘들이 장석이 이온하고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방향의 쪼개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쪼개짐 현상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소금은 부서짐이잖아요, 사실. 소금은 깨짐. 이건 아까 이온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얘들. 그럼 얘는 깨짐이거든요, 깨짐. 근데 공유 결합들은 이게 생겨요. 쪼개짐이. 이게 생겨요. 흑음모까지도. 얘는 쪼개짐인데 얘는 몇 방향이에요? 보통 한 방향이잖아. 얘들은 두 방향이거든. 두 방향 쪼개짐이 생기는데 얘는 한 방향 흑음모는 판상구조로 텅 떨어져 버려요. 그냥 쭉 하고 날아가 버린다니까. 얘들은 이렇게도 갈리고 이렇게도 갈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들은 턱턱 떨어져 버려요. 판상구조라. 근데 망상구조인 이 이온결합 장석도 두 방향 쪼개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온결합으로는 쭉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온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온결합 플러스 공유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는 이온결합인 깨짐이잖아. 근데 100% 이온결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일부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이게 장석이고 옆에 있는 석영 있죠? 얘는 오로지 공유결합이에요. 석영은. 오로지 뭐라고? 공유결합만 돼 있어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풍화에 제일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얘는 강하고 얘는 약하다. 뭐가? 비바람에 풍화에 강하고 강해서 여러분 모래에 반짝반짝거리는 게 다 석영이에요. 끝까지 살아남은 애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면 얘하고 얘 비율을 물어봐요. 뭐냐? 이거요. 보통 이거요. 규소와 산소의 비율을 물어봅니다. 외워도 좋긴 합니다. 외워도 좋긴 한데 대부분 이 SI하고 O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았냐? 여기가 몇 대 몇입니까? 얘가 1대 4죠. 알았어요? 규소 하나당 산소 4개가 결합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독립적이니까. 근데 얘는 2개씩을 서로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되잖아. 봐, 여기 건 얘 거고, 요 얘 거고, 요것도 얘 거지. 다시, 이거는 얘 거지만, 여기 있는 애, 양쪽에 있는 애는 서로 2분의 1로 나눠 갖는 거잖아. 2분의 1만 얘 거 아니야? 네.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1대3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규율이에요. 알았어요? 그 다음 얘가 어려워요, 여러분. 복사술 구조가 좀 어려운데, 자, 판상구조 가볼래요, 여러분? 판상구조. 판상구조 가면 여기가 이렇게 있지만, 보세요.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나누잖아요. 그럼 얘 꼭대기 하나 짓고 있잖아, 꼭대기 하나 짓고. 그 나머지 세 개가 다 공유해야 되잖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합쳐봐. 2분의 3. 그럼 2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5. 그럼 2대 5.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2대 5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런데 말이야, 잘 들어봐. 여기에 가면 얘들은 4개가 모두 딴 애들이랑 공유하거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몇 개야, 그럼? 2개야. 그럼 얘는 1대 2거든. 그지? 됐어? 자, 여기다 4를 곱해봐. 앞에 여기다가. 다 4를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 4대 16이 되고, 얘는 12가 되고, 얘는 10. 10이야. 그렇지. 이게 2를 곱해야 되는 게. 얘는? 8. 어떠냐, 숫자가? 일로 갈수록. 작아요. 줄어드네. 규소 하나당 산소 배수가 자꾸 주는 거야. 근데 얘 얼마인가 봐. 4대 얼마가 없어? 12하고 14이니까. 11. 이거야. 그냥 외우지 말고 4로 놓고 쭉 보면 4대 11이 왜 나오는지 나오거든. 이거 설명하려면 얘랑은 2분의 1인데 얘는 4분의 1로 쪼개지고 막 이렇게 설명이 복잡해. 그냥 앞에 4로 딱 맞춰놓으면 16, 12, 10, 여기 10, 12, 10, 요 가운데 11이야, 그럼. 이렇게 보라고. 알았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교소 하나당의 산소, 자기가 공유할 수 있는 산소의 숫자거든.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자꾸 준다. 준다는 건 결합을 많이 한다는 거야. 다양하게. 단단해져 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도 내. 이렇게. 분모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4분의 16, 4분의 12, 4분의 10.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것도 똑같아. 1로 갈수록 어떻게 돼? 작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앞에 숫자를 4로 다 바꿔. 그래서 1대4 외울 수 있잖아. 네. 1대2 외울 수 있잖아. 네. 그럼 얘는 4대 16, 4대 8. 나머지가 가운데 숫자야. 12, 11, 10 끝이야. 이렇게 외워. 끝이야. 알겠어? 네. 이거 1대2 다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알겠어요? 굳이 묻는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 잘 못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넘겨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여기는 조금 그래도 접근이 가능한데, 와, 함정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 함정. 그것만 돌파하자.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아니지. 물질이야. 이것들의 뭐라고? 규칙성을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중심 원소가 누구냐? 아까는 지각은 규소였잖아.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누구냐? 탄소란 말이야. 누구? 탄소. 얘도 촉촉 4번 결합을 해. 알겠지? 근데 얘는 어떠냐? 탄소는 구조식이 다양했지. 어떻게? 이것도 있고. 니네 이거 입체인 건 알았지? 규소에서 배웠잖아. 몇 도? 109.5도. 정 3현체. 그잖아요. 잘 봐요. 나머지는 다 다중결합 갖고 있죠. 2중이든 3중이든. 이러면 다 평면구조예요, 그냥. 다중결합 있으면 평면구조입니다. 이건 이제 아주 어려운 화학에서 배우는 스테링 넘버거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뭐가 아니니까. 지금은 하나하나 이제 규칙성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는 뭐부터 배워요? 단백질부터 배워요. 단백질. 기본이죠, 단백질. 모두 어떤 그 물질을 배울 때는요, 단위체부터 꼭 외우세요. 얘 단위체 뭐야? 아미노산이. 꼭 외우고 들어가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꼭 배우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먼저 얘들의 기능부터 보세요. 우리 몸에서 무엇을 담당하냐고죠. 기능이. 실제로 뭐를 담당한다? 주요 구성 물질로 담당해요. 누구누구의 구성 물질이냐? 머리카락. 그죠? 근육, 피부. 하다못해 모두. 뼈도요, 여러분. 알았어? 자, 봐봐. 머리카락도 얘죠. 근육, 이건 알죠, 여러분들? 제일 맛있게 뜯어먹는 거니까. 그 다음 뼈도.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독립적, 무핵세포라고 하는 적혈구. 알겠어? 적혈구에 정확히 말하면 헤모글로빈이요. 걔가 햄구조라는 세 개의 펩타이드가 결합된 구조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튼 적혈구 내에 헤모글로빈이 단백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몸의 주요 구성물질이고 그 다음에 뭐를 조절한다?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게 효소거든. 호르몬이고요. 알겠습니까? 자, 생리작용 조절하는 게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효소. 이런 애들이 주성분이에요. 단백질 자체가.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방어작용하는 애들이거든. 방어작용. 누구냐? 바로 항체. 알겠어? 항체가 주성분이 바로 뭐요? 단백질이야. 얘는 면역을 담당하는 거거든. 그 중에서도 체액성 면역인데 비림프라는 애가 더 잘해. 비림프는 본스멜로우의 줄임말이야. 너네 마시멜로우가 뭐야? 맛있다죠, 그냥. 맛있다. 본스멜로우는 골수야, 골수. 알았어? 거기서 성숙되는 림프군데 걔들이 얘를 만들어, 항체를. 그래서 여러분들 항체 생성이 빨리 되는 애들이 이제 얘는 면역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단백질은 봐요. 호르몬, 효소, 항체의 주성분이다. 이게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기본 단위체는 누구고? 아미노산, 약 필수 아미노산. 얘가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요. 다 뭐 해야 돼? 외부에서 뭐 해야 돼요?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1인 1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꼭 보여주면서 먹어야 된다, 이거. 졸면 못 먹어요. 엄마 오늘 1인 그냥 자야 되잖아요. 못 먹고. 아유, 부끄러워. 자, 거기에 단백질의 형성 과정인데 이게 조금 그래요. 헷갈려요. 단백질의 형성 과정은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아미노산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되게 간단하게 써 있죠? 잘 보세요. 아미노산 20종류는요, 3개가 똑같고 하나만 달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누굽니까? 탄소. 그럼 얘는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일단 알아두세요. 이거 입체야, 평면이야? 입체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누가 있느냐? 얘가 있어요. 이게 작용기거든.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카복실기라고 해요, 얘를.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요. 수소는 한 번밖에 공유를 못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구 있느냐? 이렇게 N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렸는데 질소는 3번 공유결합 하잖아. 이해 갔어요, 이거? 이게 아민기예요. COH도 잘 그려줄게요. 아, 이러면 각각이 왜 선이 저렇게 나오는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써줘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알킬기를 얘기하는 건데 저기에 또 다른 C가 붙는 거예요. H가 와서 붙어도 돼요. 여기가 달라요. 아미노산 20개가 다 여기만 달라요. 나머지 3개는 다 똑같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뭐 산성을 띠고 얘가 염기성을 띈다는데 지금 그거 말고 또 다른 얘가 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만 다르다겠잖아. 여기만.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럼 이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이 다른 놈이잖아. 둘이 만나면 이런 결합을 합니다. 여기서 카복실기에서 얘가 떨어져 나와요. 아민기에서 얘가 떨어져 나와요. 둘이 만나면 뭘 만들까요? H2O. 맞았어요. 물 빠져나와요. 물이 빠져나옵니다.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에 얘는 그럼 요거만 남겠죠. 이렇게 5만. OH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자, 얘가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R. 그러면 오른쪽에는 H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R. 그러면 떨어져 나간 이 자리에 얘가 결합을 합니다. 요렇게. 어이씨, 어디 갔어? 요거. 이래야 질소 3번, 탄소 4번 딱 떨어지잖아. 요 결합이 뭐야? 요거예요, 요거. 요 결합이. 알겠어요? 저 중에 하나야,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러고 뭐가 빠져나온다고? 얘가 나온 거예요, H2가. H2.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이렇게 불러요. 펩타이드 결합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걸 칭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아미노산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디펩타이드라고 해요, 얘들을. 아미노산 2개 있다. 디, 다이, 이게 둘이란 뜻이에요. 하나가 모노고요, 모노. 다이, 그럼 요 펩타이드 결합 하나 여기서 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아미노산 몇 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트리펩타이드란 말을 써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펩타이드가. 그럼 폴리라고 해요. 폴리펩타이드. 알았어? 무슨 말이냐면 이 펩타이드 결합을 우리는 이렇게도 쓴다. 봐. 이렇게 써도 펩타이드라고 알아야 돼. CONH야. 이가 이런 거랑 같은 거야,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둘이. 저거. 됐어?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하는 애들은 어떻게 단백질이 결합이 되느냐? 이렇게 보면 돼. 잘 봐. 이게 아미노산이야. 이게 아미노산이고 이게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이고 더 이상 도용을 모른다. 하트.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네모. 빙고 빙고. 그 다음 제가 지금 원근법을 그렸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요 흰색 선이 있죠. 요게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여러분, 제가 펩타이드 몇 개 그렸어요? 하나 그렸죠? 그때는 아미노산이 몇 개예요? 2개죠? 저게 디펩타이드고요. 펩타이드 몇 개 그렸어요? 2개 그렸죠? 아미노산 몇 개예요? 3개. 3개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펩타이드 결합 있죠? 플러스 1이 아미노산의 숫자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펩타이드 결합 플러스 1이 아미노산 숫자입니다. 그럼 얘들이 계속 생겼잖아요. 계속. 이게 폴리펩타이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단백질은 이거 2차형이거든. 2차 단백질이라고 하거든. 3차가 되면 얘들이 꼬입니다. 빌빌빌. 자, 꼬이는데 왜 꼬이느냐? 지들끼리 땡겨요.
이것도 어차피 여러분 분자입니다. 여기 금속 없잖아요. 분자인데 분자량이 어때요? 크지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 이게 이 폴리펩타이드지만 얘를 고분자라고 하거든요. 고분자. 분자량이 상당히 커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사슬구조잖아. 사슬. 얘들이 사슬구조인데 얘들이 길어지면 외력에서 이렇게 슬쩍슬쩍 옆을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럼 얘들끼리 땡깁니다. 무엇 때문에 땡기는가 보면 얘 때문에. 자, 공유결합도 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쐐기. 무슨 말이냐면 이 공유결합이 봐봐요. 얘랑 결합하거나 얘랑 결합하거나 얘랑 결합할 때 이런 공통적으로 누가 들었냐? 수소가 들었지? 수소가 비금속 중에 제일 힘이 약하거든? 공유 전자상을 당기는데 세기가 같겠냐고. 제일 센 애가 F야, 플로린. 두 번째 센 애가 산소야. 세 번째 센 애가 누구라고? 질소거든? 그러니까 제일 약한 수소가 얘랑 공유결합하면 이 전자쌍이 가운데 안 있는다니까? 누구 쪽으로 치우치겠냐? 플로린 쪽으로 치우쳐. 그럼 얘가 약한 음전화를 띠게 돼. 근데 얘가 제일 센 음전화를 띠겠지. 얘들보다 힘이 더 세니까. 이렇게 서로 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센 공유결합이 있는 애들은 서로 분자 간에 인력이 생기는데 여기서 뿅 하고 나가거든, 이 천이. 알았어? 얘가 가서 또 다른 누구랑 질소랑 결합을 해요. 또 다른 누구? 펩타이드 결합.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고? 돌돌 말려. 얘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리고 아니야. 얘 아이고 없네 얼마. 안 부러진 줄 알았더니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돌돌 말는데 지들이 땡기는 거야. 이렇게 서로 땡기는 거라고. 잡아 끌어. 어디서 끄느냐? 요 펩타이드 결합에서 끌어요. 펩타이드 결합에서 지들끼리. 그러니까 어떤 결합 속에 세 개가 포함되면 얘들은 얘를 할 수 있어. 수소 결합이라는 건 화학 결합이 아니야. 화학 결합은 이온, 공유, 금속밖에 없어. 분자 간 인력이거든. 그냥 분자 사이의 인력이야. 그래서 손으로도 표현하는 거 이렇게 표현해. 점선으로. 실성이 더 세잖아. 아날로그. 디지털. 그지? 그러니까 얘가 약해. 근데 그 약한 애들 중에 제일 센 애들이야. 그 참고로 알아도 그냥 나중에 내가 이거 얘기하면 오케이 라고 느끼게. 자, H와 누구? 얘들 간에 공유결합을 한 그 공유결합선이 있는 애들은 수소결합을 할 수 있어. 읽어봐. 누구? H. 이거 N이잖아, N. HN 폰. 빨리 해봐. 핸드폰. 이렇게 외우라고 그냥. 알았냐? H와 FON 얘들이 공유결합한 분자들은 서로 세게 당길 수 있어. 알겠어? 그걸 무슨 결합이라 한다고? 수소결합이라고 한다고. 수소가 관여하는 분자 간 인력이라고. 근데 화학결합은 아니야. 저거 끊어주면 상태 변화야. 야, 얘 수소결합 할 수 있어, 없어? 수소결합. 있잖아. H하고 O 있으니까. 이렇게 보라니까. 얘 수소결합 할 수 있어, 없어? 얘.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 OH. 이렇게 아는 거라고, 너네가. 아, 저것들이 있으면 결합 특별히 세겠구나. 핸드폰. 알았어? 얘 수소결합 해, 안 해? 해요. 그치, 그거 있으니까. 얘는 해, 안 해? 안 해요. 얘는 안 해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단백질을 형성할 때는 여러분, 단위체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끼리
한쪽 카복실계에서는 OH를, 아민계에서는 H를 떨어뜨립니다. 그 둘이 만나서 간단한 물 분자를 떨어뜨리는 거, 이런 걸 중압 중에서도 여러분 단위체가 그 저분자가 이렇게 되는 걸 화학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중합한다고 해요. 중합. 얘를 중합체라고도 부르거든요. 지금 따지면 이게 누구예요? 아미노산이고 이게 누구예요?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단위체가 복합체로 가는데 간단한 분자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알겠니? 애 하나가 나왔잖아. 간단한 애 하나가 어떻게 할 일이야? 축하할 일이죠. 축합중합. 축합중합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얘하고 또 다른 말로 첨가중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볼펜하고 볼펜 뚜껑을 갖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못해요. 알았어요? 볼펜과 볼펜 뚜껑이 있으면 저쪽도 어떤 애가 볼펜하고 볼펜 뚜껑이 있겠죠? 그럼 볼펜을 뚜껑을 딱 끼는 거야. 떨어뜨리고 손을 잡는 거지. 이게 축합중합이야. 볼펜 하나 떨어지고. 알겠니?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 거지. 그래서 얘들은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저렇게. 그리고 또 요런 펩타이드 결합 숫자가 2개다. 그럼 더하기 1. 아미노산 3개. 이 정도. 그 다음에 요 펩타이드 결합에 NH가 있네. 핸드파워 수소 결합하고 있구나. 그러면 둘둘 말려. 단백질은 말이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고기로 비유했잖아. 뭐 사람 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런, 사람 고기는 아니야. 미안해. 돼지고기, 소고기 다 다른 이유는 아미노산의 숫자가 달라도 단백질이 달라지고, 뭐 이거 봐봐. 삼각형 동그라미 이게 아니고 별 동그라미 이래도 달라져. 또 하나, 얘가 입체형이 되는데 이렇게 꼬이느냐 이렇게 꼬이느냐 달라.